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는 파이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의 동향도 요약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매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만큼 주요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8만 달러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하단의 파이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8만 달러 부근에 강한 저항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8만 달러 라인을 한 번에 크게 돌파를 하지는 못했고요. 현재도 이 라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피터 브란트는 비트코인이 강세 트렌드와 암호화폐의 강력한 역사적 가격 패턴을 언급을 하면서 이 패턴을 베이지안 확률로 기반한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연말에는 12만 5천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비트코인 가격 예상치, 즉 내년 말까지 약 20만 달러에 도달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결을 같이 하는 분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석은 기술적인 분석 외에도 아무래도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SEC 게리 겐슬러의 사임 가능성,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공급 충격 효과,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유입량이 연말이 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조립을 해 보았을 때는 하락보다는 당연히 큰 상승 쪽에 베팅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세장이 시작이 되면서 플랜 B의 포스팅이 다시 여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2021년에 한계가 남아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플랜 B라는 투자자이자 암호화폐 분석가는 이 스탁 투 플로우라는 가격 예측 모델을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불장 때 한때 비트코인 가격을 연속적으로 놀랍게 맞춰왔던 분석가 중 한 명인데요. 결국 당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도달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지만 코인 시장이 바로 약세장으로 돌아서면서 마지막에는 예측에 실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랜 B는 그 이후로는 신기가 있는 분석가에서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 참조만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플랜 B의 현재 S커브 이론을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수직 상승 구간에 진입을 했다. 즉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구간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또 참고로 현재 암호화폐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가격이나 여러 예측, 분석 자료도 함께 공유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도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코인 전문 분석가도 아니며 특정 코인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현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여러 분석을 해보지 않고 진입을 하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여러 혼란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는 선물 청산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계속 위아래로 청산 물량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하락이 있고 그것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7만 8천 라인부터는요. 상승 베팅의 이 물량들이, 이 청산 라인들이 여기에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가 단기적으로 7만 8천까지 잠시 내려가게 되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이전에 저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레버리지가 아닌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지 단기 수익을 보고 진입을 하게 되면요. 매우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알트코인들도 함께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오늘이 어제보단 이 상승 분위기가 조금 약해진 분위기가 있는데요. 일단 알트의 분위기를 업을 시켜온 주 메이저 코인을 보자면 일단 솔라나가 가장 먼저 이 장을 이끌어 올렸고요. 그리고 솔라나에 비해서 내러티브가 올해는 좀 더 약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받아왔던 이더리움도 두 번째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오랫동안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카르다노, 에이다까지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또 트럼프를 지지를 해왔었던 일론 머스크 코인인 도지코인도 함께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현재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물 ETF 승인 이후에 한 차례의 유의미한 상승도 이끌어내지 못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최근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보상이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5월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 내용을 보면요. SEC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행위 자체를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증권성을 만족하는 행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ETF에 그 스테이킹 관련 내용을 삭제를 하고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32 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적은 이더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 서드 파티나 거래소를 통해서 그에 비례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약 2%에서 3% 정도 되는 추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 이더리움 ETF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이더리움을 ETF로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차트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결국 이더리움의 현물 ETF 성공은 그 뒤를 이을 리플이나 솔라나와 같은 ETF 신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알트코인 전체에게도 긍정적인 바이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트 시즌 인덱스를 살펴보면요, 며칠 전에는 이 수치가 30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미 41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비트코인 시즌에 가깝고, 이 수치가 높으면 알트 시즌에 가까워지는데요, 이 75까지 진입을 하게 되는 경우 거의 맥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75 라인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알트 시즌이 점점 강력해지고 또한 고점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최근에 소폭 더 하락을 해서 59%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로보에 따르면 지난 패턴들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현재 알트코인 찐 상승장까지는 약 20일 정도가 남았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즌의 반감기가 지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그 패턴을 분석을 한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라는 그 얘기는 알트코인으로 큰 자금이 몰리고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의 비중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더 커지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네, 물론 이 패턴을 올해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생각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공포 탐욕 지수도 어제는 75 탐욕 단계였는데요, 오늘은 좀 더 상승한 78 극단적 탐욕 단계로 진입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차트는 0에 가까울수록 극심한 공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매도세가 우세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100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극심한 탐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열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매수세가 커질 것이고요, 대신 가격 거품이 형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78 정도라는 것은 극단적 탐욕 영역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투자자들이 매수에 매우 적극적인 상태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열된 시기에는 가격이 단기 고점에 도달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 IOU 토큰 가격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게코 기준으로 60달러까지 상승을 한 상태인데요, 지난 파이 패스트 이벤트 시작으로 파이 생태계에서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큰 펌핑이 한번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에 소폭 상승한 것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모두 상승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를 하면서 파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는 HTX 거래소에서 파이 IOU 토큰을 조금씩 끌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파이 IOU 토큰은요, 코어팀과 협의가 되지 않은 토큰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시세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현재 파이의 분위기, 암호화폐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여러 지표 중 하나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들어서 파이 네트워크, 이 생태계는 정말 조용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잠시 중지가 된 상태이고요, 업데이트가 나온 지도 꽤 되었기 때문에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 준비를 앞두고 여러 중요한 단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KYC나 마이그레이션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도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하지만 노드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테스팅을 완벽하게 맞춰야 될 뿐만이 아니고 여러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남아있을 거라 봅니다. 저는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 전환을 앞두고 이 노드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슈퍼 노드를 선정을 하고 몇 개의 와처 노드를 구성을 해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확신과 기술적 가능성이 오픈 메인넷 시기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 이 시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미 암호화폐 규제나 SC의 하위 테스트 관련 또는 Fit21 새로운 신규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설명을 해드리면서 파이의 KYC나 법률적인 문제 등은 항상 오픈 메인넷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로 손꼽혀 왔었지만,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좀 더 이런 부분은 불확실성에서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드라든지 아니면 KYC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불명확했던 채굴량 취소 양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관련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파이 관련 소식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제 입장에서도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도 지난 비공개 AMA나 행아웃 세션 또는 개발자 채팅창 등에서 흘러나온 그런 코어 팀들의 의견을 다 재조립을 해서 현 시장에 맞춰서 이것저것 끼워 맞춘 논리에 불과하고요. 어쨌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어 팀의 공식 업데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음 업데이트가 무엇일지 저도 정말 궁금한 상태이고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X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요, 미국 파이 인플루언서이죠, 레이 유나이티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장이 확실해지는 이 시점에 파이 네트워크가 런칭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금 글을 올리고 있고, 네, 뭐 모두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코어팀이 이전에 언급을 한 것처럼 조건이 맞다면 올해 안에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하는 것이 지금 맞는데요, 그 조건이 단순히 마이그레이션 수치나 앱 100개 앱 달성이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만약 올해 안에 쉽게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법률 관련 문제, 노드 문제, KYC 문제 정도에서 꼭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어서일 가능성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파이 인도 인플루언서이죠, 자틴 굽타 글을 보면요, 왜 중국이 KYC와 마이그레이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해서 최근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의 경우 KYC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도 마이그레이션을 전혀 시켜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중국의 커뮤니티나 유저층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이제는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은 아직도 홀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중국 모도가 직접 글을 달기도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현재 암호화폐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개척자는 낮은 가격에 파일을 판매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홀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는 있는데, 사실 아무리 중국 모도라고 하지만 이 글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이 코어팀에서는 가격 관련해서 또는 매우 예민할 수 있는 국가의 규제 부분을 모더들에게 쉽게 공유를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기존의 공개 AMA, 비공개 AMA, 행아웃 세션, 개발자 채팅방 등등 모든 곳에 정보를 취합을 해본다 하더라도 그런 예민한 부분들은 쉽게 언급을 해오지 않았었고 간접적으로 둘러둘러 설명을 하는 코어팀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 모도의 글은 그냥 개인적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팩트로는 중국 쪽에 아직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찌 되었건 중국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일단 전환될 가능성도 이제는 염두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큰 퍼드가 올 수도 있겠죠. 중국 유저 쪽에서는 생태계에서 본인들이 제외가 되었다라는 어떤 큰 배신감에 의해서 파일을 채굴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유저들 같은 경우는 생태계를 떠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중국에서 파이 결제를 비롯한 여러 준비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생태계가 위축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중국 측에서 파이 채굴을 통한 파이는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 거래소나 타 비스탁형 직업을 통해서 장외 거래 등으로 파이를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 채굴 고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물량이 중국 정책으로 인해서 장기간 묶여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면요, 유통량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늘지 않는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중국 투자자들 쪽에서 큰 매수세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양쪽인 극단적인 상황도 염두를 해두고 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커뮤니티 기반의 파이 앱이죠, 텔톡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트레이딩 툴이죠, AV.AI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카드세오스라는 웹 3.0 소셜 기업과 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텔톡은 파이를 통해서 파이의 오프체인 결제 뿐만이 아니고요, NFT나 게임, 소셜에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 3.0 신규 프로젝트들과 최대한 많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질 않고 있고요, 어찌 보면 상당히 중국 유저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나름 중국 커뮤니티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솔루션이 지금 이 텔톡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려왔지만 파일을 채굴하고 거래하며 가치를 쌓고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어려웠고요. 그리고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지난 수년간 약세장 속에서도 수많은 퍼드가 있는 이 상황에서도 파이 생태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고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세장에서 수많은 노이즈가 있고 심리적으로 어떤 부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똑같이 성장을 시켜낼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만간 파이코어 팀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업데이트를 만들어내기를 또 기대를 해보면서 좀 어느 정도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